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위가 좀 방대해서 좀 시리즈로 해서 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개념 정도만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과거에 회계기준서를 보면 개정하기 전에 보면 그 기준서가 1018호 수익, 그 다음에 1011호 건설계약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준서가 두 가지가 1018호하고 그 다음에 1011호 1011호가 있었는데 1018호는 수익과 관련된 거고 1011호는 건설계약이에요. 건설계약. 그 다음에 또 해석서가 4개가 있었어요. 해석서가 4개. 4개가 있는데 2113호 고객충성제도, 그 다음에 2115 부동산 건설 약정, 2118호 고객 자산 이전, 2031호 광고용역 교환 계약에서 4개의 해석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과 관련해서 2개의 기준서와 4개의 해석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기준을 변경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한 개로 바꿨어요. 한 개로. 뭐냐면 1115호 기준서 1115로 하나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게 너무 뭐냐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계약만 다 틀리잖아.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침도 부족하다. 사례도 다양하지 못하고 지침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1115 하나로 기준서를 통합하면서 이제 견고한 이론 체계를 갖춘 거죠. 그리고 명확한 지침, 그 다음에 공시를 강화했어요. 공시를. 그래서 공시를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주석사항에 공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주석사항에 사업보고서를 항상 읽다 보면 이 공시가 나와 있잖아요. 주석사항에. 그러면 이 공시를 강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계 이용자들, 회계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유용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아주 뭐 우리가 회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뭐 공인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많은 것을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석사항을 읽으면서 그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또 매출, 수익 구조 이런 부분들 이해하는데, 주석사항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좀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회계 기준의 어떤 그 외우는 목적보다는 그 논리의 흐름들을 한번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다 보면서 이런, 그리고 또 용어들을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주석사항에서 우리가 읽을 때 훨씬 더 익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그 수익이거든. 수익은 뭐냐면 우리가 뭐 자산의 유입, 또 가치 증가, 또 부채의 감소, 재무 상태 있잖아요. 재무 상태 있으면 자산이 어떤 걸로 인해서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가치가 또 증가, 또 부채가 또 감소, 감소해서 자본이 증가해요. 자본이 증가. 어떤 활동? 그 손익계산서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수익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매출할 때 만약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예요? 이 자산이 증가.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뭐 이자를 받아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또 이자 수익이 통장으로 돌아요.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죠. 이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산의 증가, 또 부채의 감소, 매출해서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매출하는 업체에 또 매입을 해요. 근데 그 외상 매입금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래를 한다. 매출을 하는데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 금액과 상계한다. 부채가 감소,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익이에요. 수익은 뭐 매출도 있겠고 이자 수익, 임대료 수익, 수수료 수익,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익은. 예, 수익은 그렇고 그 다음에 차익하고 틀려요. 차익은 뭐냐면 차익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자산을 팔 때 처분할 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처분할 때 그 재무상태표에 장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가하고 그다음 매도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가하고 이 차익 금액이 차익이에요. 차익. 이 차익과 이 수익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서 1115호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5가지 5단계를 거쳐서 수익을 인식하게끔 돼 있어. 5단계를 거쳐서 5단계. 그래서 이론 구조가 좀 뭐랄까 좀 당연한 건데 좀 이론 체계를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5단계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을 인식할 때 그 과정을 주석사항에 공시로 기재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주석사항을 읽으면서 회사의 수익 구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구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자,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거. 식별은 그냥 간단하게 구별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을 구별한다. 식별. 이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식별한다, 확인한다, 계약의 식별은 뭐냐면 계약을 확인하고 구별한다. 계약이 이게 맞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그러한 합의예요. 법률적인 하나의 행위인데 이런 합의, 계약은 자 이렇게 처음에 1단계는 고객과의 그런 계약을 식별, 즉 구별하는 거예요. 그다음 2단계는 뭐냐 수행 의무. 그래서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에서 어떤 의무 이쪽에 재화나 용역을 뭐 제공한다. 그런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 의무. 수행 의무는 뭐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그런 약속 해야 될 의무죠. 의무, 약속. 이게 수행 의무를 식별하는 거예요. 식별 또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다음에 거래 가격을 좀 산정해야 돼요. 이 재화 용역에 대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거래 가격. 어떻게 산정해요? 우리가 재화 용역을 A와 A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대가가 거래 가격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제 뭐 2가지가 한꺼번에 지급한다. 그러면 거래 가격이 총 금액으로 거래를 하면 이 2가지 금액을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거래 가격을 배분하고 그다음 수익을 인식할 때에도 거래 가격을 기간에 걸쳐 만약 이게 뭐 12개월이다 아니면 2년이다 그러면 2년에 걸쳐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시점 인도 시점에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맞게 계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 수행 의무 식별은 뭐냐면 이제 의무로 이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했어요.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제품을 이제 A가 B에게 어떤 제품을 팔아요. 뭐 세탁기 하나 팔아요. 세탁기를 하나 판다. 그럼 나중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탁기를 파는 게 수행 의무 이게 세탁기를 이쪽에 계약을 했어요. 이제 판매 계약을.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사람에게 세탁기를 이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 세탁기를 이전해야 된다. 의무. 그럼 세탁기를 한 대잖아요. 이걸 단일 수행 의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탁기와 냉장고를 팔아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사람에게 세탁기와 냉장고를 함께 판매를 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건 복수의 수행 의무. 뭐냐면 함께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돈을 나중에 대가를 받으면 이 판매하는 이게 복수잖아요. 세탁기와 냉장고. 이것을 B라는 사람에게 인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래 대가를 받고 그 권리가 생기죠. 복수의 수행 의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복수의 수행 의무는 수행 의무 A 세탁기와 수행 의무 B 냉장고를 파는 거죠. 예, 인도를 하는 거죠. 인도. 자, 그러면 이제 거래 가격 산정을 하잖아요. 세탁기 하나면 그냥 세탁기 가격 그대로 정해진 가격을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 세탁기와 냉장고가 원래 300만 원, 500만 원이다. 세탁기는 300만 원, 냉장고는 5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뭐야 원래 800만 원인데 600만 원 주고 팔았다. 할인을 해서 둘이 한꺼번에 팔 때 600만 원. 그럼 뭐예요? 이 비율대로 이제 거래 가격이 안 분해야 되겠죠. 세탁기 비율대로 600만 원 곱하기 800만 원분의 300만 원 세탁기 600만 원 곱하기 800만 원분의 500만 원은 냉장고 이런 식으로 거래 가격을 이제 죄송합니다. 거래 가격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고 이 거래 가격은 이제 배분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배분 600만 원 곱하기 8분의 3 600만 원 곱하기
8분의 5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래가격 산정은 총 가격 600만 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600만 원이 되는 거고, 거래가격 6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건 아닙니다. 600만 원이 되는 거고, 단일 수행 의무는 그냥 거래가격이 그대로 이렇게 가는데 배분이 없잖아요. 근데 복수의 수행 의무는 거래가격 있고, 또 거래가격을 각 그래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 인도 시점이다. 이것은 뭐야? 인도하는 시점에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겠죠. 인도하는 시점에 스타트를 인도하는 시점. 근데 이제 어떤 뭐 통신 용역을 제공한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를 뭐 12개월에 걸쳐서 제공하는데 뭐 금액이 얼마다 하면은 뭐 6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600만 원을 이제 그 다 수익으로 한꺼번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12개월에 맞춰서 인식을 하는 거. 12개월분의 1 해서 뭐 분기별로 하면 3, 그 다음에 12분의 또 3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해서 12개월에 걸쳐 인식하는 거예요. 달달마다. 예, 이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5단계를 거쳐서 인식하는데, 첫 번째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의사표시 합치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그런 합의, 법률 행위인데 식별이라는 구별이라고 했죠. 확인,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별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우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전할 의무가 생기면 그 의무, 수행 의무가 어떤 의무가 있냐, 단일 수행 의무냐 아니면 복수의 수행 의무냐, 그걸 이제 식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면 또 어떤 권리가 생겨요. 그래요. 그 어떤 권리? 예상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 권리, 그 대가가 거래 가격이거든요. 그 거래 가격이 얼마냐? 이제 거래 가격, 그다음에 거래 가격을 이제 총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단일 수행 의무는 배분하는 과정이 없겠죠. 근데 이제 복수의 수행 의무는 또 개별 가격에 의해서 비율대로 안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분을 해주면 이제 수행 의무 A에 배분된 거래 가격, 수행 의무 B에 배분된 거래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 가격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인식할 때 거래의 성격에 따라 인도할 때 어떤 수익을 인식하는 부분이면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어떤 용역에 제공하는 기간이 좀 장기간 걸린다 그러면 어떤 그 기간에 걸쳐서 인식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수익 인식은 이렇게 했어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주식회사 마이바는 2018년 5월 1일에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1억 원을 판매하면서 향후 2년간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판매 대금은 1억 원은 소프트웨어를 인도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해봐요. 자, 어떻게 식별해요? 계약서를 보겠죠. 주문서나 계약서, 거래 관행 등을 통해서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이 되죠.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짜리니까 계약서 보면 고객과의 계약이 구별되는구나. 그럼 구별되고 1단계 넘어가요. 2단계는 어떤 거예요? 수행 의무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인도하는 거죠. 수행 의무가 소프트웨어를 인도하고, 첫 번째 소프트웨어 인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업그레이드 용역의 제공. 그렇죠. 업그레이드 용역의 제공. 근데 이건 무상이에요. 무상이죠. 무상. 두 가지의 수행 의무가 식별돼요. 자, 세 번째 이제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은 고정대가 1억 원이죠. 1억 원. 자, 여기는 두 가지인데 원래 소프트웨어하고 업그레이드.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무상이에요. 무상이기 때문에 뭐예요? 분배를 안 하잖아요.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쪽으로 1억을 하는 거예요. 1억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1억을 하고, 이건 무상이기 때문에 분배를 안 하죠. 왜? 각 그 거래가액으로 분배를 하니까. 그래서 1억 원 너희가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분배하는데, 배분하는데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수익 인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인식은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요. 소프트웨어 1억이잖아. 1억 원을 인도 시점에 언제요? 5월 1일에 판매하면서, 이제 인도 시점이 만약 5월 한 30일이다. 그러면 5월 30일에 매출을 인식하겠죠. 소프트웨어 매출 1억. 그 다음에 뭐 외상 매출금이다. 그럼 외상 매출금 1억.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무상수리비는 2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비용으로 이제 이만큼 이제 수익을 줄여주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해서 수익을 이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무상수리비 비용 처리를 해서 이익을 줄여주는 거죠. 무상수리비 2년에 걸쳐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회사가 이제 무상수리가 이제 2년 동안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 무상으로. 그러면 뭐냐면 회사가 과거에 통계를 내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무상수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하더라.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무상수리비 1,000만 원 하고 품질보증 충당금 1,000만 원 해서 이건 부채예요.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변 무상수리비는 비용. 이건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수익이 뭐예요? 수익이 1억인데 올해 인도 시점에 인식할 수익은 1억이지만 무상수리비가 1,000만 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실제 수익은 얼마예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실제 수익은 9천만 원. 이쪽은 이제 무상수리비로 이미 했기 때문에 실제는 1억이지만 무상수리비 1,000만 원을 뺀 9천만 원이 실제 수익이죠.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상수리 기간에 실제로 무상수리가 발생을 안 했어요. 소프트웨어가 완벽해서 업그레이드 뭐 될 것도 없이 무상수리가 발생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품질보증 충당금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무상수리비 환입이 돼서 이 환입은 뭐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이때 이제 그러면 무상수리비가 이제 나중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수익이 되죠. 수익. 네, 그래서 이제 이쪽 무상수리는 이때 배분을 안 하고 여기서 수익 인식할 때 1억을 다 수익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식한 다음에 무상수리비라는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이 무상수리가 발생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환입을 시켜주고 이익으로 이게 수익이 되는 거죠. 수입이 되는 거고 이익으로 환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만약 무상수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충당금에서 500만 원 빼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환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환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무상수리는. 자, 이제 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례를 드는데 이 사례들은 아주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시킨 거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어떤 계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 거래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수익 인식을 바뀌어질 그러한 상황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뭐냐면 계약 조건이나 그러한 상황, 업종별 특성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익 인식이 비슷한 사례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약간의 한 구절에 그 문구가 틀려가지고 계약 조건의 문구가 틀리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인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논리적인 구축이 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바는 에어컨과 세탁기를 묶어서 2018년도 6월 1일에 판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에어컨과 세탁기는 2018년 6월 10일에 인도하고 냉장고는 냉장고가 에어컨이요. 에어컨은 이게 냉장고가 아니라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2018년 6월 30일에 인도. 그래서 계약상 총거래액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래서 세탁기와 에어컨의 개별 판매 가격은 250만 원, 350만 원이에요. 자, 고객과의 계약 식별. 계약서 등에 의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식별을 하는 거예요. 판매 계약을 식별. 이것은 에어컨과 세탁기를 묶어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이구나. 그래서 가격은 500만 원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식별한 거죠. 2단계. 그러면 수행 의무는 뭐냐? 마이바라는 회사가 A라는 고객한테 냉장고와 에어컨과 세탁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판매할 의무, 인도할 의무.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은 마이바한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마이바는 에어컨과 세탁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수행 의무는 뭐예요? 세탁기 인도와 에어컨 인도라는 수행 의무를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권리가 생겨요? 마이바는 거래 가격을 어떤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죠. 거래 가격이 얼마예요? 산정한 게 총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재화나 육료과 교환해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 5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거래 가격 배분을 해야 되겠죠. 자, 각각의 250만 원과 350만 원이니까 이게 600만 원이 되죠. 600만 원. 600만 원에 250만 원 비율만큼. 이게 41.6. 350만 원과 600만 원 그 비율만큼 이게 뭐예요? 58.4. 그러니까 뭐예요? 500만 원 중에서 세탁기는 41.6, 208만 원이고 세탁기 에어컨은 500만 원 중에서 58.4, 292만 원이야. 이렇게 배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 인식은 뭐예요? 인도 시점에. 왜냐면 이때 인도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요. 인도 시점. 자, 세탁기 인도하는 시점인 언제예요? 6월 10일에 세탁기 수익을 인식해요. 판매 수익을. 그 다음에 에어컨은 뭐예요? 에어컨 인도하는 시점인 6월 30일에 에어컨 판매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을 인식해요. 여기 이 과정에서 이제 계약 부채라는 게 나오죠. 계약자산이라는 부채가 아니라 계약자산이라는 그런 계정 과목이 나와요. 이것은 저번에 동영상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주식회사 마이바는 2018년 6월 1일에 휴대폰 단말기 40만 원짜리를 현금 판매하면서 즉시 통신 서비스를 12개월 월 5만 원짜리 그러면 12개월이니까 60만 원이죠. 동안 제공하기로 계약. 단말기는 판매 시 인도하는 거예요. 판매 시. 마이바는 휴대폰 고객에게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요. 자, 그러면 자, 고객과의 계약은 이 계약서 보면 되잖아요. 계약서 보면 이거는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이구나. 식별이 되죠. 식별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의무가 생기냐? 마이바가 고객한테 마이바가 휴대폰 단말기를 인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개월 동안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은 거기에 대한 대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 40만 원 거기다가 통신 서비스 60만 원 그런데 이제 보조금은 또 10만 원 차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휴대폰 단말기 인도 통신 서비스 제공이란 수행 의무가 구별이 되죠. 그러면 의무가 생긴 어떤 권리가 생겨요? 거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죠. 거래 가격 산정을 해야 돼요. 거래 가격 산정은 얼마예요? 40만 원. 휴대폰 가격 40만 원. 그 다음에 60만 원. 통신 가격 60만 원. 그 다음에 보조금 10만 원 빼주고 그럼 빼줘야 되죠. 그럼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90만 원. 가격은 90만 원. 우리가 받을 대가는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 가격을 배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거래 가격 배분. 자, 단말기는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 단말기는 40만 원이고 통신 서비스는 얼마예요? 총 60만 원이죠. 60만 원. 그러면 단말기가 차지하는 것은 뭐예요? 40%. 총 100만 원에서 단말기가 차지하는 건 40%잖아요. 그다음 통신 서비스는 60%. 60%죠. 그럼 뭐예요? 단말기는 이 가격 90만 원에서 40%를 차지해요. 36만 원. 통신 서비스는 90만 원에서 60%를 차지해요. 54만 원. 해서 단말기는 뭐예요? 재화기 때문에 인도 시점에서 6월 1일에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은 뭐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제공하는 용역은 12개월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해요. 12개월에 걸쳐서 수익을 월별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을 인식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차익은 좀 달라요. 수익과 차익은 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매도가액과 그 장부가액의 그 차익 금액이 차익이고 수익은 이러한 어떤 그 자산의 유입이나 어떤 그 가치 증가,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 회계기간의 경제적 효익의 증가가 발생하는 게 수익이에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냥 수익은 그냥 간단하게 뭐 매출이나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 수수료 수익 이런 게 수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분 참여자 출연 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뭐냐, 고객과의 계약이 생기는 수익은 5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식별하면 계약이 따라서 어떤 의무를 우리가 수행할 거 아니에요. 재화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의무를 이제 식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권리가 생기죠. 대가를 받을 권리. 그럼 그 대가가 뭐냐? 거래 가격이다. 그럼 거래 가격을 산정해야 돼요.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거래 가격을 만약 이게 복수의 수익 의무다. 뭐 두 가지 이상, 뭐 재화가 두 가지 이상이다. 아니면 한 계약에서 재화가 두 가지나 아니면 재화와 용역이 이렇게 섞여 있는 계약이면 복수의 수익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 가격을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각 가격에 따라서 개별 가격 비율로 가급적이면 배분한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해 편의를 위해서 우선은 개념을 잡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 인식은 재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인도 시점에서 인식을 해요. 인도할 때, 고객한테 인도할 때.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 제공되는 용역 같은 경우는 기간에 걸쳐서 제공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해요. 기간에 걸쳐서 건설 계약 장기간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들어가는 원가 비율을 통해서 진행률로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 선에서만 살펴보고 다음부터 이제 뭐 건설 계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케이스별로 하나씩 좀 시리즈로 수익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입니다.